자, 2024년 3월 12일 화요일 밤 8시 비트코인 1억 원 돌파 축하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 잠시 이제 보여드렸던 곳은 샌디에고에 있는 우리 사령관이 애정하는 하성 김하성 선수가 뛰고 있는 페코 파크, 이제 일루 쪽이죠. 일루 쪽 저 뒤쪽 외야석 부근 이제 모서리 부분에서 작년 11월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주 시설이 메이저리그 30개 구장 중에서 상당히 이제 수준이 높은 구장이거든요. 그래서 날씨도 따뜻한 곳이고 김하성 선수가 이제 부상 없이 뛰기에는 아주 좋은 컨디션의 구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제 소개는 한 5초 정도 알아서 이렇게 좀 보시고,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 영상을 이제 링크를 공유하고 하는 거는 매우 이제 권장할 만한 사항이지만은 그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사용하실 때는 출처를 밝히시든지 그렇지 않고 본인이 만든 것처럼 이렇게 갖다 퍼다 사용할 경우에는 좌시하지 않겠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박작가 크립토 연구소 블록체인 타임즈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비트슈아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출연하기로 이제 되어 있는, 한번 출연했고 이번 주 목요일에 촬영 예정입니다. 갑자기 속이 안 좋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촬영하기로 했기 때문에 또 출연할 때가 돼가지고 촬영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구독자가 지금 조금 늘어가지고 560명인가 70명 됐는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퀘스트 라이프도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잠깐 이제 셀프 자랑 타임은 아니고 참 이게 재미있게 됐어요. 지금 이 책이 이제 출시된 것이 사실 이제 나온 건 요거보다 한 일주일 먼저 나왔을 텐데 책이라는 것도 이제 공식 출시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9월 작년에 25일에 이제 출시가 됐는데 제가 이 이야기는 좀 하고 싶었어요. 이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키웨스트는 왜 이 책을 2003년 9월에 출간했을까 라는 생각을 여러분 중에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조정 언제 와요? 질문은 나중에 시간 드릴게요. 처음 오셨나 보다. 제 중간에 질문하면 막 화내기도 하고 막 그래요. 흐름이 끊기거든요. 질문은 나중에 해주세요. 지금 봐봐,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 내가 이야기하다가 댓글 보고 흐름이 끊긴다고요. 그래서 질문 나중에 받는 거예요. 다시 할게요. 자, 키웨스트는 그러면 이 책을 왜 2023년 9월에 출간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9월에 출간하고 지금 사진에 나오는 데는 이제 라호이아 코브라고 LA에서 샌디하고 내려가는 쪽에 되게 멋진 곳이 있다고, 여기를 누가 알려줬냐면 비트슈아님이 알려주셨어요. 내려가다 여기 꼭 들러서 보고 가라고. 그래서 제가 잠시 이제 들러서 저 뭐 샐러드 같은 건데 새우랑 이것저것 들어있는데 그거 이렇게 하나 먹으면서 야외를 이렇게 보면서 뭔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나가지고 여기 어울릴 것 같아서 사진을 좀 넣었고요. 죄송하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바밤바 보니까 이제 바밤바 이렇게 생각이 나네. 그리고 제가 인사를 까먹었는데 잠깐 이제 인사를 먼저 좀 체크합시다. 보은킴 안녕하세요. 욕심이 스머프 반가. 아하 반가. 항상 그 자리 TV 반가. 스타워즈 루돌프 자이언트 SP 알바트로스 김영일 이진범 바밤바까지 반가. 자, 제가 이제 그 출간한 책을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167페이지에 보면
5장입니다. 5장. 전략적으로 사고하라 페이지에 제가 이 책을 그때 출간한 이유가 뭐 이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또 한 가지 이유가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현명한 투자는 지금보다 나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희소성을 갖는 재화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는 것입니다. 이길 확률이 높은 게임을 해야 합니다. 머지않아. 이 머지않아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비트코인의 가격은 84,000달러, 약 1억 원에 도달할 것이며 이 가격을 한 번이라도 돌파한다면 다음 목표치는 16만 8천 달러가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당시에 환율이 지금하고 좀 달랐기 때문에 제가 1억 원을 기준으로 달러를 환산해서 기재해 놓은 거고 2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16만 8천 달러를 이제 환산해서 기재를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게 한 7만 2천 달러 정도 될 거예요. 지금 현재로는. 그러면 7만 2천이면은 곱하기 2 하면은 14만 4천 달러 정도가 되겠죠. 지금 거의 얼마예요? 이게 7만 2천 달러, 4천 달러면 거의 도달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저께 업비트에서 이렇게 가격이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 일하는 중간에 보니까 있길래 딱 어떻게 운 좋게 캡처를 해가지고. 근데 여기 보시면 1억 원이 된 거는 좋아요, 그죠? 축하할 일이고. 근데 비트파이넥스 가격은 한 9,3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김치 프리미엄이 한 7%에서 8% 가까이 있다. 이거는 좀 좋지 않죠. 제가 이번에 일요일날 방송을 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좀 길게 해드리려고 그래요. 질문 시간도 충분히 드릴게요. 김치 프리미엄이 7에서 8% 되는 것은 좋지 않은 현상이다. 아, 근데 이게 배경음악이 안 나오니까 이게 텐션이 안 올라오네. 상당히 이상하네. 저는 이렇게 좌뇌가 45, 우뇌가 55 정도 발달한 사람이라 음악이 없으면 상당히 피곤한데, 자,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아, 이게 9월 25일이었구나. 조금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자, 9월 25일에 이제 이거 뭐야? 아, 이게 중간에 수정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 그럼 편법으로 요걸 복사해가지고. 안 되네. 그래도 조금 이상하네. 됐다. 아이, 잠시만요. 편법을 지금 동원해도 안 됩니다. 그냥 갑시다. 중간에 수정한 티가 제가 볼 때 확 나는데. 자, 그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음악은 나와요. 제가 안 들린다고 지금. 알바트로스님은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해보신 적은 없을 테니까 그 이해 못하실 수 있는데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지금 안 들린다고. 저는 지금 혼자 떠들고 있는 거지. 약간 이제 떠드는 건 똑같은데 배경음악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말을 하니까 방송 사고가 난 것 같은 상태에서 지금 말을 해야 되니까 제가 어색하다는 거죠. 상당히 어색하네 진짜. 좀 손을 봐야 되겠습니다. 자, 9월 25일에 이제 공식 출판이 됐는데요. 비트가 그때 3,600만 원이었어요. 그거 찾아보시면 나와요. 근데 현재 만약에 3,600원에 그때 책을 그날 이제 사서 읽어보시고 비트코인을 3,600만 원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들고 계셨다. 지금 만약에 뭐 팔았다거나 그러면 현재 2.8배 정도 수익이 될 거고, 어저께였죠. 출간된 지 166일째였어요. 근데 제가 이걸 억지로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떠오른 거예요, 갑자기. 이거 한 날짜가 비슷할 것 같은데 해서 이제 엑셀에다 이렇게 날짜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출간한 지 166일, 페이지는 167페이지였어요. 그러니까 굳이 뭐 갖다 붙이자면 재미 요소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죠. 근데 제가 사실 좀 고백할 게 있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기 머지않아라고 표현했잖아요. 저 머지않아가 약 1년 정도, 즉 24년, 저는 뭐 거짓말하는 걸 싫어하니까 8, 9월 정도에 1억 원 정도 도달할 것 같아서 저렇게
작성한 저렇게 이제 집필한 것이었죠. 근데 생각보다 좀 빨리 왔고 반감기 전에 조정을 좀 받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도 하고 했는데 저는 물론 장애에 이제 대응을 하니까 근데 아마 단편적으로 제가 어디 출연했을 때 이야기한 거 그 한 꼭지만 보고 이야기하게 되면 당연히 저한테 틀렸다고 해도 제가 할 말은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참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라이브를 다시 좀 시작하게 된 건데 제 이야기를 계속 연속적으로 뭔가 들으실 수 있으면 저도 사람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예측이 조금 저는 두 가지를 갖고 움직이는데 예측도 하지만 또 시장에 대응하면서 이렇게 기민하게 움직이는 게 제 최대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어떻게 보면 사고하는 방식이 되게 유연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무조건 꺾지 않아야지가 아니라 기본 신념이나 그런 것들은 있지만 상황에 맞게 또 생각을 수정해 나가고 계속 그렇게 지켜보는데 어쨌든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그래서 그 당시에 혹시 계실까 지금 들으신 분들 중에 그 당시에 책을 읽으시고 뭐 비트코인이든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이나 등등의 암호화폐를 매수하신 분 있으시면 손들어 주세요. 제가 뭐 그분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축하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지. 자, 그리고 잠시 이제 제가 운영하는 뭐 광고라고 하면 뭐 할 말 없는데 제가 올해는 1월 달 이제 처음에 시작하면서 저 자신하고 약속을 좀 한 게 있거든요. 투자 수익률을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공개를 해야 되겠다. 올해는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랬는데 이제 1월 달에 17.9%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2월 달에 24% 정도 나왔는데 누적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처음에 100으로 시작했으면 1월 달에 117.9니까 117.9가 된 거에다가 24% 수익을 냈다면 46.2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복리 효과. 그 다음에 2월까지 이렇게 누적으로 46.2% 수익을 얻은 상태에서 3월 어저께까지예요. 어저께 업비트가 전날 거까지 나오니까 3월에 19.9% 수익을 얻었으니까 여기에 또 가중이 되면 저는 지금 이제 75.4% 정도 누적 수익을 저희 멤버십은 거두고 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업비트에서 그 1월, 2월, 3월 수익률을 캡처를 떠온 거예요. 저 이런 거 뭐 그 뭐지 포토샵 이런 거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이거 수정할 줄도 몰라요. 이렇게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3월 들어가면서는 제가 1일 날 멤버십 방송에 전용으로 방송이 있거든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오를 수도 있고 횡보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맞는 시나리오 말씀을 드렸고요. 3월 달에 고점을 찍는다면 9,900만 원까지 갈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9,900만 원엔 도달은 했죠. 그리고 종가가 얼마가 될 건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 못 드리고 왜 말씀 못 드리냐면 이건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멤버십에 가입하신 분들은 제 말을 따라서 하실 거를 어떻게 보면 약속하고 들어오신 분들이니까 제가 어떻게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지금처럼 이제 전체 공개 방송에서는 제가 리딩을 하지 않는다고요. 그게 되게 역효과를 낼 수 있고 왜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방송밖에 못 해드리고 이런 상황인데 멤버십 같은 경우는 매일 2시간 가까이 브리핑을 해드리는 거니까 여기 전체 방송에서는 제가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 3월 2일에 제가 추천한 종목이 15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희선 전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지금 15개 종목을 제가 노출해 드릴 수는 없으니까 오늘 아까 제가 오후 한 2시 기준으로 이렇게 수익률을 계산해 봤더니 한 종목도 마이너스가 없고 제일 높은 게 지금 팔면 44%란 얘기고요. 요 종목은 제가 공개할게요. 이건 리스크예요. 리스크고 그다음에 2월 달에 이제 골렘이 좀 크게 올라서 3배 이상 수익이 났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요 오른쪽 편은 뭐냐면 3월 2일에
제가 이제 추천한 종목을 15개 종목을 매수하신 분들이 최고점의 매도를 잘 하셨다면, 이건 사실 좀 어렵죠. 이렇게 다 이 꼭지에서 팔기는 산술적으로 이제 최고가 대비는 이렇게 수익이 낮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꼭 멤버십을 하셔라 이런 뜻이 아니라, 투자를 하는데 개미들은 참 아쉬운 게 뭐냐면, 제가 만든 이유기도 한데, 수익이 남들이 많이 날 때는 나는 조금밖에 안 나요. 사실 수익이, 개미들 대부분이. 제가 주장하는 거는 90% 이상이 개미들이 잃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또 개미들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좀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하락장이 오면 크게 잃어요. 그러니까 누적으로 계산해 보면 항상 잃어. 그래서 내가 좀 잘하는 분들은 굳이 하실 필요 없고, 나 한 1년 2년 투자했는데 번 게 없어, 맨날 마이너스야, 그런 분들은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제가 방법도 알려드리고 다 하니까. 요것만 딱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일부예요. 자, 요거는 이제 그렇게 제가 좀 알려드린 거고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저보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뭐 체험을 좀 하게 해달라 그러시는데,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3년 동안 그런 적이 없었는데, 오늘 끝까지 잘 이제 들으시면은 멤버십 3월 동안 체험하실 수 있게 무료로, 처음입니다 진짜, 5분 이메일로 신청 받고 심사해서 5분 또는 무료 체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입니다. 3년 동안 제가 원래 절대 하지 않는 원칙을 깨는 거예요. 지금 비트코인 1억 돌파 기념으로. 자, 오늘은 비트코인 현물 ETPS 인사이트를 좀 빨리 가져갈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내용은 제가 매일매일 멤버십에 이렇게 정리해서 올려드리는 내용이고요.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거래대금 41일차를 보면요, 당일 거래량이 5.93조 원. 그러니까 여기서 당일은 41일차죠. 어저께 밤 나스닥. 전일은 10.4조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누적 거래대금은 151.2조 원을 넘어서고 있고요. 전일이 141조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일평균 3.69조 원. 전일의 일평균은 40일치겠죠. 3.54조 원. 이제 당일 41일차 기관별 거래 대금입니다. 제가 당일만 읽을게요. 많으니까. 블랙록 4.0조 원, 그레이스케일 2.5조 원, 피델리티 1.9조 원, 아크 4,676억 원, 비트와이즈 2,950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적 1일부터 41일까지 누적 거래 대금 점유율 순위를 보면 이제 블랙록이 그레이스케일을 뒤집었습니다. 블랙록이 34.5%, 그레이스케일 33.1%, 피델리티 19.8%, 아크21 연합팀 5.7%, 비트와이즈 3.4%. 그리고 블랙록이 그레이스케일을 누적 거래 대금으로 보았을 때 40일 만에 처음으로 추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말고요, 선물 ETF 5개 종목은 거래 총액이 41일차 1.17조 원이고 전일에 2조 원이었습니다. 또 좀 있으면 1조 원 밑으로 내려갈 것 같아요. 아직은 지금 생명 연장을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오늘 멤버십에 나간 거 그대로 지금 적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최고가를 기록한 것에 비해서 현물 ETPS 유입이 살짝 꺾인 듯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향후 단기 조정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는 있겠다. 이 마지막에 써있는 문구는 제 나름대로 데이터에 기반해서 그동안에 제가 이 경험한 것들을 녹여서 데이터에 대한 어떤 예측하는 감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런 것들을 되게 빨리 잘 캐치하는 편이기 때문에 제 의견을 좀 넣어놓은 겁니다. 참고만 하십시오. 자, 순자산 41일차. 근데 죄송한데 배경음악 나오고 있나요? 나 상당히 불안하네. 잠깐만 이거 나오는구나. 아무 소리가 안 들리니까 제가 말하는 것만 지금 들리고, 옛날에 무슨 REF 노래 생각나네. 고요 속의 산책 이런 느낌이라고 지금. 제가 좀 불안하니까 혹시라도 배경음악이 안 나오거나 그러면 채팅으로 바로 알려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제가 시간까지 적어놓잖아요. 이게
비트맥스에서 이제 그 비트맥스 리서치 트위터에서 올려주거든요. 올라오고 나고 몇 시간 안 있다 이거 바로 업데이트 순자산 또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물 ETF 나오고 나서는 솔직히 엄청 힘들어져. 왜 힘드냐면 이거 계속 업데이트를 하루에 2번을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아마 멤버십 회원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1월, 2월 달에 지금 몸이 아작이 났다 그랬잖아요. 자, 그렇고 그래도 지금 체력적으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거 100일까지 이거 최소한 체크해야 된다 그랬는데 제가 잠시만요. 제가 방송 전엔 아무것도 먹지 않는데 갑자기 속이 지금 살짝 쓰려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리고 사실 이제 뭐 공치사인데 제가 좀 피곤해갖고 오늘 9시에 일어났거든요. 9시부터 지금까지 거의 쉬지 않고 일했어요 오늘. 여러 가지 뭐라고 해야 될까? 뭐 문의 오는 데도 있고 뭐 어디 유튜브 출연해 달라는 데도 있고 뭐 별의별 연락도 오고 자료 업데이트 해드리고 뭐 하여튼 일이 오늘 많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고. 자, 순자산 41일차 정리해드릴게요. 순자산 이제 총 규모는 77.5조 원. 첫날 38.6조 원 대비 38.9조 원이 증가됐으니까 거의 이제 더블 정도, 2배 정도 증가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순자산이 40일차에서 41일차 넘어올 때 3조 원이 증가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39일차에서 40일차 넘어올 때 1.45조 원이 증가했다는 의미겠죠. 아마 이제 지금 설명드리는 자료가 이런 좀 쉽게 얘기해서 회사 생활을 좀 오래 하셨거나 이런 뭐 신문 같은 거 보는데 익숙하시지 않은 분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지금 최대한 천천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그래프로 한 번 더 랩업 이렇게 복습해 드릴 거예요. 오늘 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했고요. 자, 그레이스케일이 지금 그 순자산이 37.2조 원이에요.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은 지금 비트코인을 한 20만 개 정도 팔아먹은 상태고 매도한 상태고 그게 거의 블랙록으로 들어왔다는 거는 뉴스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레이스케일 37.2조 원. 순자산은 당일 개념보다는 누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블랙록은 이제 19.6조 원. 피델리티 12.3조 원. 여기 왜 잠깐만. 블랙록만 왜 조원이 내가 빠졌냐? 잠깐만. 저 이런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되게 제가 엊그제 이제 잠깐 골프 치러 나갔다 푸바오 갔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 얘기는 뒤에서 해드린 걸로 하고 뒷모습이 푸바오 같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어이가 없네. 잠깐만 구찌로 넣은 것 같은데 순간 웃겨갖고 내가 블랙록 19.6조 원 피델리티 12.3조 원 아크 21 귀염둥이 연합팀 3.6조 원 그래도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와이즈 2.7조 원. 나 조원자 왜 또 빠졌어? 잠깐만. 그 다음에 블랙록 자산 규모는 그레이스케일의 지금 52.7%까지 상승했어요. 이 말이 뭐냐면 그레이스케일 자산이 얘는 원래 37조 원, 8조 원을 갖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게 30조 원인가 28조 원까지 감소해서 10조 원이 빠졌다가 다시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 비트코인 팔아먹은 것만큼 블랙록이 가져갔다고 이거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의 한 절반까지 올라왔다. 전일이 49.9인데 이제 50.7이니까 41일차 기준으로 블랙록이 갖고 있는 이제 현물 ETF만 봤을 때 그레이스케일의 자산의 절반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을 제외한 10개사의 순자산 순유입 자산 합계는 40.3조 원입니다. 전일이 37.3조 원인데 거의 3조 원 가까이 더 올라왔죠.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은 지금 뒤에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프 거기서 좀 더 설명드릴게요. 이제 그레이스케일 자산의 10개를 다 합치면 108.4까지 올라왔으니까 10개를 다 합치면 그레이스케일이 갖고 있는 걸 넘어서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자, 정리해봅니다. 순자산 유입 41차에 그레이스케일을 제외한 10개 상품의 자산 합계액이 그레이스케일을 처음으로 추월했다. 그레이스케일의 영향력은 점점 감소하는 추세다. 근데 잘 보세요. 아까 첫 장에서 제가 뭐라 그랬죠? 블랙록이 그레이스케일을 누적 거래 대금으로 40일 만에 추월했다 그랬죠. 꼭 이것 때문에
공교롭게 40일 만에 누적 거래 대금도 추월했고 순자산 유입 40일차에 나머지 10개 상품의 자산 합계액이 그레이스케일의 자산 규모를 추월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레이스케일의 영향력은 점점 감소하게 될 거다. 왜? 처음에 얘네는 38조 원을 갖고 출발했잖아요. 그리고 상품 성격이 냉정하게 보면 10개 상품하고 약간 성격이 달라요. 얘네들은. 오늘 그것까지 설명하기 너무 기니까. 자, 아까 이제 숫자로 보여드리는 걸 그림으로 다시 한번 랩업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거는 좌측에 있는 거는 자 보시면은 이게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거래대금은 주황색입니다. 요거는 그레이스케일을 포함한 거고 순자산은 이제 그레이스케일을 제외하고 본 건데 순자산이 10개 회사의 금액을 합친 게 지금 40조 원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거래대금은 지금 당일 기준으로 그레이스케일 포함해서 한 10.3조 원인가 이렇게 나온 거고 아까는 10.35 다음에 9.5죠. 근데 이게 좀 표현의 한계가 있어요. 이게 제가 옆으로 펼치면 다 보일 텐데 다음에는 그냥 한 장씩 따로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그리고 현물 ETP에서 거래대금 추이 요게 이제 이 주황색 걸 펼쳐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9.53이죠. 그 다음에 이제 순자산 추이를 보면은 그레이스케일을 포함했을 때 처음에 38.6조 원으로 출발했는데 이제 10개 상품이 다 플러스 되고 그레이스케일 빠지고 치고 뭐 이렇게 줄고 하는 거 합쳐가지고 77.5조 원 정도 됐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제외하고 봤을 때는 40조 원 정도 증가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참고로 지금 말씀드리는 자료는 제가 방송이 끝나면 PDF로 저장해서 멤버십 회원들한테는 다 제공해 드려요. 여기서 말씀드린 멤버십은 이제 유튜브 서포터즈가 아니고 이제 투자 멤버십 별도로 있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P 거래 대금 누적 점유율을 보면은 자, 빨간색은 11개 종목이고요. 네이비는 그레이스케일 제외한 거예요. 그런데 거래 대금이라고 그랬습니다. 블랙록이 1등으로 지금 올라왔어요. 빨간색만 볼게요. 일단 11개 종목. 그다음에 그레이스케일이 33.1로 2위, 피델리티가 19.8인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피델리티가 그레이스케일을 넘어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그래프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P 순자산 점유율, 왼쪽은 거래 대금이었어요. 잘 보세요 이거를. 자, 누적 점유율을 보게 되면 그레이스케일은 원래 38.6조 원을 들고 출발했으니까 마치 뭐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고도리로 치면 5강을 들고 출발한 듯한 느낌. 적절한 비유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이 지금 48%, 블랙락이 25.3%, 피델리티 15.9%, 우리 귀염둥이 아크 4.7%, 비트와이즈 3.5%. 근데 제가 왜 자꾸 아크를 좀 비판을 하냐면 다른 분들은 돈나무 언니를 되게 좋게 보잖아요. 근데 전 별로 좋게 안 봐요. 왜 안 좋게 보냐면 자꾸 어디 방송에 나가서 비트코인 얼마 간다 자꾸 이렇게 너무 좀 황당한 숫자를 많이 좀 얘기하고 이런 게 별로 좋지 않다. 남들이 암호화폐 투자 안 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허풍선이 같은 모습이 보여지는 게 난 너무 싫고, 두 번째는 그 돈나무 언니가 이런 거예요. 뭐냐면 비트코인 엄청 오른다 그래놓고 내가 왜 비판하냐면 코인베이스 주식은 다 팔았어. 돈나무 언니, 아크 언니, 비트코인 엄청 오른다고 방송에서 이야기하고 주장하면서 코인베이스 주식은 다 매도하고, 제가 이런 이중적인 플레이를 비판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거 한번 질문 한번 제가 드려볼게요. 자, 돈나무 언니, 제가 왜 비판하는지 공감이 되십니까? 예를 들면 사람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비트코인이 뭐 10억 가네 뭐 이런 얘기 할 것 같으면 코인베이스도 그럼 같이 성장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코인베이스 팔지 말아야지. 자기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네 펀드 팔아먹고 막 펀드는 매도해, 막 예를 들면 매도하고 막 그런 걸 비판하는 거예요. 자, 제 비판이 잘못됐나요? 아니면 제 비판이 되게 합리적이지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실 동안 잠깐 30초 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관성이 없는 사람을 너무 싫어해요. 성격상. 자, 왜 비판하냐면 아크 돈나무 언니가 캐시 우드가 비트코인 얼마 간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어떤 사람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 아, 그럼 코인베이스도 주가 잘 가겠네 하고서 매수할 수도 있잖아, 예를 들면. 근데 돈나무 언니는 코인베이스 다 팔았어, 그 상황에서. 올 매도. 그런 부분을 저는 조금 비판하는 거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중 플레이 같은 거지. 자, 그리고 이거는 다 이런 자료들은 다 제가 직접 만듭니다. 로데이터 가지고. 그레이스케일의 이제 일별 자산 증가맥인데 처음에 계속 많이 매도가 있다가 다시 조금 매도가 줄고 좀 올라왔다가 좀 또 빠졌다가 좀 올랐다가 최근에 많이 팔아 먹었다가. 근데 이거는 조금 섞여 있어요. 뭐가 섞여 있냐면 그레이스케일이 지금 비트코인을 몇 개 갖고 있었냐면 61만 8천 개인가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레이스케일이 지금 한 40만 개 정도로 줄었습니다. 줄어가지고 굳이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약간 위치 이동 같은 게 일어난 거예요. 이 말 하지 말아야지. 또 이렇게 생색내듯이 얘기하지 말라는 비판을 많이 받아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보실 거가 있다. 그게 뭐냐면, 자, 블랙록하고 다른 회사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매수한 건 맞거든요. 근데 냉정하게 잘 보세요. 비트코인이 이 11개 기관들이 소유를 분석해 보면 위치 이동한 정도의 수준일 수도 있는데 왜 비트코인 가격은 폭등했지? 라는 생각을 해보신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가격을 상승시키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비트코인 현물 ETP가 제가 안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현물 ETP에 자금이 유입되고 이거는 맞아요. 지금 맞는데 지금 비트코인 유입된 저는 비트코인 유입 수량은 거의 그대로이거나 약간 증가인데 가격이 많이 오른 측면이 있다. 근데 이걸 갖다 사람들이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자, 만약에 좀 안 좋게 보수적으로 본다 그러면 아니 이거 그레이스케일이 갖고 있던 거 20만 개를 블랙록하고 다른 데들이 또 몇만 개에서 갖고 와서 만약에 합쳐보면 뭐 30만 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비트코인 순 매수한 중간은 한 10만 개 늘은 건데 예를 들자면 근데 가격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지? 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냐면 제가 전 직장을 한 21년을 다녔고 제가 수많은 데이터 분석을 했던 경험이 있고 데이터 분석은 숫자로만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숫자가 결과가 나오면 과정도 들여다봐야 되고 계산 과정이라든지 왜 X가 Y가 됐는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정성적 분석이라고 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하는 분석을 저는 조금 폄하까지는 아니지만 선무당들이 분석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과정을 거꾸로 끼워 맞추는 분석이 너무 많아. 그건 분석이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아마 제 이야기가 이 사람의 시각이 좀 뭔가 좀 different, 뭔가 딴 사람들하고 좀 다르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 아마도 그런 부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제 방송을 들으시겠죠. 그리고 저는 절대로 듣기 좋은 얘기만 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대로 될 수 있으면 말씀드리고요. 자,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게 그 하나로 바꿔온 겁니다. 이게 뭐냐면 순자산이 처음에는 유입이 별로 안 됐어요. 왜? 그레이스케일이 많이 팔아먹어가지고. 그래서 쭉 지금 41차까지 보다 보니까 지금도 그레이스케일은 많이 팔아먹었지만 다른 데들이 많이 매수가 되고 하면서 순자산이 유입이 됐는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순자산만 이렇게 실제 늘은 게 아니라 네트하게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의 증가가 없다 그러면 이게 지금 수량이 아니잖아요. 금액이잖아요. 실제로 순자산 유입은 이거 한 반밖에 안 되는 건데 20조 원 정도 되는 건데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됐기 때문에 지금 40조 원처럼 부풀려져서 보이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제가 질문 드릴게요. 부풀려져서 보이게 되면 누가 이득일까? 오늘 뭐 어디 뉴스 얼핏 본 거 보니까 뭐 바네크인지 어딘지 내년까지 뭐 현물 ETPS 잠깐만요. 수수료 안 받겠다. 왜냐하면 바네크는 거래량이 얼마 없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될 것 같아. 우리나라 금융기관도 마찬가지고 증권사도 마찬가지고 그런 데는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다. 기관들은 여러분이 수익을 내는 것, 손실을 보는 것에는 큰 관심이 없다. 좀 충격적일 거예요. 왜? 아니 내 돈을 막 1억 2억을 맡겨가지고 펀드를 사고 현물 ETP를 사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내가 홍콩 ELS 이야기만 해도 한 몇 시간 할 것 같은데 이런 사건이 보여주잖아요. 심지어 그 홍콩 불안전 판매라고 그러죠. 홍콩 ELS를 팔아 먹는데 내가 은행 직원들하고 얘기도 다 들어봤어요. 나도 은행 직원 입장도 알아. 너무 뭐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면도 있어요. 은행 직원들이. 자기네도 억울한 거 많다고. 나도 그거 이해는 하지만 근데 본질적인 걸 놓고 보면 뭐냐. 은행이나 뭐 증권사나 금융기관들이 갑자기 ELS 얘기가 조금 나오지만 조금만 하고 갈게요. 여러분들이 손실을 보고 그 수익을 보는데 관심이 없다니까요. 상상 이상으로. 뭐에 관심이 있냐. 첫 번째 펀드 가입 시 뭐 수수료, 두 번째 거래 수수료, 세 번째 펀드 환매 수수료 등. 즉 기관은 카지노에서 하우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좀 폄하해서 말하자면 왜 하우스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영화 타짜도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도박하러 온 사람들은 돈을 아무리 잃어도 하우스는 돈을 잃지 않는다고, 벌어간다고. 오히려 그 하우스 역할만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블랙록이나 비트와이즈나 이런 데들이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지금 자 삼키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비트코인이 한화 기준으로 2천만 원 하던 게 있었어요. 물론 1억에서 2억 더 갈 수도 있지. 결과론적으로 지금 그렇지만 자 1억이 됐어. 5배가 올랐어. 그럼 제대로 된 기관이면은 예를 들면 2천만 원짜리가 1년 조금 지나서 지금 1억 원이 됐는데 이거 풀 매수하세요라고 권하는 기관이 잘하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지금 2천만 원인데 만약에 어떤 할머니가 한 10억 싸들고 왔어. 블랙록 창고에 왔어. 만약에 언니 나 이거 지금 비트코인 1억 원인데 지금 10억어치 지금 당장 살 거예요. 했을 때 아이고 환영합니다. 10억 원어치 무조건 사셔야죠.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기관이냐. 아니면 아니 할머니 그래도 이게 지금 2천만 원짜리가 1억 원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매수하고 싶으시면은 10억 원이잖아요. 그러면 한 3억에서 5억 정도는 요번에 현물 ETP에서 가입하시고요. 5억 원에서 7억 원은 들고 계시다가 만약에 좀 빠지거나 이러면 그때 좀 더 매수하는 게 어떨까라고 말하는 게 좋은 기관일까요? 자, 여러분들의 선택은 자, 1번 풀 매수 환영 의견 2번 그래도 좀 이렇게 좀 말리면서 부분 매수 권하는 기관이 좋다. 여러분들이 답변 주시는 동안 제가 커피 리필을 좀 받아갖고 오겠습니다.
2분 쉽시다. 제가 오늘 좀 많이 피곤하다 그랬잖아요. 대부분 저 왔습니다. 대부분 2번이신데 뭐 지구님만 현재까지는 1번 풀매수 몰빵 얘기하시는데 뭐 개인 의견이니까 제가 존중은 하겠습니다. 근데 제 의견을 좀 드리자면 그래도 물론 금융기관이 돈을 버는 건 좋지만 2번으로 이야기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제 의견으로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구님 의견이 틀렸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다양한 관점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럴 수는 있겠습니다. 제가 약간의 가정을 바꿔서 비트코인이 한 2천만 원 정도 예전에 8,200만 원 갔다가 2천만 원 정도까지 떨어졌을 때는 지구님처럼 조금 1번 계속 오를 것이기 때문에 빨리 매수해야 함. 나중엔 더 비싸게 사게. 뭐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지구님 의견이시니까. 근데 저는 보편적인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2천만 원일 때 만약에 지구님처럼 지금은 좀 풀매수해도 괜찮아요 라고 권하는 거랑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뒤에 좀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화제를 잠깐 전환해 가지고 자, 이게 최근에 저는 사실 처음 알게 됐는데 제가 아직 남미는 가보질 못했거든요. 꼭 가보고 싶어요 사실은. 페루에 이제 비니쿤카라고 있습니다. 비니쿤카. 근데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지금 색깔이 다양하게 나오는 이유가 이게 광물에 따라 다른가 봐요. 어디는 뭐 마그네슘이고 무슨 색깔은. 근데 여기를 가려면요. 그 페루의 수도가 리마인가? 그런가요? 하여튼 그리고 예전에 뭐 번성했던 도시 쿠스코 이런 데가 있고 그래서 예전에 쿠스코라는 음악 그룹도 있었어요. 이렇게 오카리나 같은 거 부는 뭐 이렇게 근데 여기가 이제 가려면은 해발 5,000m 근처까지는 차를 이용해서 올라갈 수가 있대요. 근데 요 지금 사람들 왼쪽에 걸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죠? 이 마지막 구간을 좀 걸어서 올라가야지 이걸 볼 수가 있나 봐, 이 경관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도 5,000m까지 가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근데 사람이 있잖아요. 5,000m를 가면 제가 유튜버 두 분 거를 잠깐 봤는데 일단 숨이 잘 안 쉬어지고 평지를 걷기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막 고산병이 막 와가지고 귀가 찢어질듯이 막 침 삼켜도 계속 아픈 사람도 있고 완전히 그냥 맛이 가가지고 거의 나 내려갈게요 하는 분도 있고 뭐 별의별 상황이 다 벌어진다는데 그분이 한 말이 좀 기억이 나요. 여자분인데
딱 이렇게 제가 재현해 볼게요. 그 영상 짧은 거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아, 나 이거 한 번은 어떻게든 하는데 두 번은 진짜 못해. 딱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 말의 느낌이 뭐였냐면은, 아, 진짜 힘든가 보다. 이렇게 멋진 풍경을 보러 가셨지만 뭐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겠죠. 아, 내가 이거 정말 보고 싶어서 오긴 왔는데 진짜 너무 힘들어서 이거 다시는 한 번은 더 못하겠다.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지구님만 대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지구님이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볼 때 있잖아요. 가격도 중요한데 이제 상승률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갈 때가 2배가 상승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저는 뭐랑 똑같냐면 1억 원이 2억 원이 되는 거는 2배다. 그리고 저도 책에 써놨어요. 1억 원에 한번 도달하면 2억 원은 간다. 근데 다만 1억 원이 2억 원을 가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가 소요가 될지, 아니면 우리가 1억 원에서 뭐 7천만 원, 6천만 원까지 한번 꺼졌다 올라갈지, 그건 우리가 시장을 예측도 하지만 조심하면서 대응도 해야 돼요. 근데 뭐 예를 들면 가정으로 해보는 겁니다. 1억 원이 만약에 7천만 원이 돼도 지구님 같은 경우는 어차피 2억 원 될 거다 생각하시니까 나는 그냥 들고 가거나 아니면 7천만 원쯤 됐을 때 뭐 추가 매수하거나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은 비트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지구님 말씀이 다 맞아요. 근데 21년도에 4월달 그다음에 11월달에 8,200만 원 갔을 때 비트코인이 2천만 원까지 떨어질 때는 제가 지구님한테만 뭐라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런 상담을 많이 받아서 말씀드리겠죠. 비트코인만 너무 또 투자하시게 되면은 그때 기준으로 과거로 돌아가 보면 2년 반 동안 그냥 우리 하는 얘기로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승으로 갈 거다라는 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많이 생각하고 있지만 좀 더 기민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는 있고,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오른다고 이야기를 또 많이 하는 타이밍이 됐고, 대한민국에서도 공중파에서도 많이 다루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얘기가 요즘 좀 나와요. 뭐냐면 업비트에서 김치 프리미엄을 만들고 가격을 상승시키는 주체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중국 자본일 가능성이 많다. 근데 이게 참 섞여 있고 힘든 게 뭐냐면, 외국 사람들이 지금 업비트 계좌를 못 만들게 돼 있어요. 복잡한데, 예를 들면 계좌를 좀 뭐 불법적으로 좀 이렇게 이용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그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막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중국은 가깝잖아요. 조선족들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뭐 아니면 이제 중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이 부부야 뭐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런 여러 가지 썰들은 있고 그건 확인되진 않았지만 그건 좀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K뱅크에서 업비트로 자금이 옮겨지는 것들을 다 추적을 해야 되니까 FIU는 아마 좀 이렇게 좀 트래킹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조금 선택의 갈림길인데, 제가 왜 왼쪽에 사진을 갖고 왔냐면 이게 아마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는 사진인 것 같고 연합뉴스라고 찍혔어요. 이거는 제가 그래서 이거 사용을 하는 거니까 혹시 몰라서 연합뉴스 사진인데 제가 좀 가져와서 썼습니다 라고 지금 말로 표현할게요. 자, 여기를 사람들이 요즘은 이제 장비도 좋아지고 그래서 정상까지도 꽤 많이 가나 봐요. 그리고 이게 에베레스트가 아닐 수도 있어. 그 근처 산일 수도 있는데, 제가 말하고 하는 요지는 에베레스트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아까 제가 5,000m 보여드렸잖아요. 5,000m. 에베레스트가 몇 미터죠? 8848인가? 에베레스트 몇 미터입니까 대충? 에베레스트. 제 기억이 틀릴 수 있는데 하여튼 8848m인가 그랬죠, 그죠? 8,000m라고 봅시다. 뭐 한 8,000, 9,000. 이게 희한하게 지금 비트코인 가격하고 좀 비슷하게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막 상승할 때는 호흡이 어려울 정도로 우리가 막 가쁘게 영차 가즈아 해갖고 막 올라왔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결과론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근데 뭔가 홀려있는 상황에서 자 정상에다 올라갔는데 아래를 다 같이 내려다보는 상황이 온다면 어떤 풍경이 펼쳐지죠?
우리가 구름보다 훨씬 위에 올라와 있네. 자, 이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름보다 훨씬 위에 올라와 있고 산소도 부족하고 위에서 갑자기 정신 차리고 보니 우리가 비트코인을 가정하는 겁니다. 너무 비싸게 지금 매수한다면 매수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비트하고 이더리움만 투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트코인도 적절하게 투자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하는 거니까, 만약에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같은 거 딱 2개 정도만 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라는 사람이 옛날 비트코인 상황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네. 옛날 비트는 지금 많이 바뀜.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존댓말을 좀 쓰시지. 말 짧다 이 새끼야. 말이 짧아. 난 지금 존댓말 하고 있는데 너는 왜 반말인데 이 새끼야. 의견 내는 건 좋아. 예의는 갖추라고 이 새끼야. 말이 짧다고 이 새끼야. 비비공주. 제가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는 지금 여러분들 대상으로 해서 제 시간을 들여서 자료 만들어서 의견을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저런 댓글 보면 기분이 엄청 안 좋다고. 예의는 갖추시라고. 기본적으로.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릴게요. 예, 사과 제가 받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저같이 예를 들어서 방송 같은 거를 요즘 이제 개인들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잘 챙겨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예의를 갖춰주시고. 왜? 저는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면 비비공정님 한마디만 더 할게요. 제가 비비공정님한테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투로 하시는 대로 제가 방송을 하면 여러분들은 불쾌해서 들을 수 있겠어요? 못 듣죠. 제가 지금 나이가 50인데 존댓말 써가면서 이렇게 예의 갖춰가면서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거기에 준하는 예의는 갖춰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꼭 저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나이가 아무리 어리고 이런 사람들이 시간을 쪼개서 방송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응원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얘기 나온 김에 이것까지 얘기할게요.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다 떼돈 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유튜브만 놓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비판한 김에 하나 얘기를 할게요. 지금 뭐 신동엽이 됐건 뭐 이소라가 됐건 이효리가 됐건 그 연예인 같은 사람들 지금 유튜브 다 넘어와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장악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유튜브가 방송국이 된단 말이에요. 이 되고 점령 당하면 여러분들은 이상한 죄송합니다. 이상한 교수님들 의견이나 듣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유튜브가 갖고 있는 최대한의 장점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거위의 배를 여러분들이 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까지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비비공조님은 또 바로 또 수긍해 주셨으니까 감사드리고, 네. 다른 분들도 혹시 저런 태도를 갖고 계시다면 조금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 그리고 뒤끝은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럴 수가 있어요. 투자라는 게 심리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제가 오늘 중요한 얘기 많이 드릴 거예요. 도움이 되시든 안 되든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많이 저는 공유하려고 하는 거다. 물론 맞는 게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이거를 뭔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1억 돌파한 기념해서 이 사람이 일요일날 방송은 별 이슈가 없어서 안 한다고 했던 사람이 왜 화요일날 비트코인 1억 됐다고 방송을 하지? 다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잘 가져가시면 좋겠다는 거지. 이거 배경음악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가 흘렀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제가 시작한 지가 벌써 1시간 됐나 봐요. 제가 원래 오늘 1시간 반 예상했는데, 그리고 나중에 질문도 해주시고 자, 지금 상태가 저희가 뭔가 이렇게 좀 홀려있는 상태일 수도 있다라는 점을 비비공조님도 그래도 약간은 생각을 하고 가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상승장에서는 누구나 타짜가 되고 선생님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차마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는데 지금 구독자 수 꽤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21년도에 사람들 다 처물리게 하고 FTX 피해 입히고 솔라나 25만 원에 풀 매수 시키고, 솔라나 얼마 갔어요? 많이, 지금은 올랐지 물론. 회복해서 좀 다행이야. 아직도 회복이 다 안 됐어. 솔라나 12,500원까지 하락했을 때 방송 접었어야지 새끼들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내가 제일 비판하는 게 뭐냐면, 이거 오늘까지 얘기하고 이건 안 할게. 이제 얘기를 안 할게요. 그래놓고 자기는 그런 전과가 없었던 것처럼 마치 또 새로운 신규 유입한 사람들 받아가지고, 구독자 받아가지고 저런 얘기는 지나간 거는 자기는 싹 감추고 저 같았으면 방송 접었어요. 또 쪽팔려서 어떻게 얘기를 해 사람들한테. 잘 가려서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맨날 가즈아만 하는 거야. 6년째 가즈아만 해. 참 개탄스럽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그렇게 하면은 구독자 많이 늘고 하는 거 몰라서 그렇게 안 할까요? 저는 제 양심상 그렇게 못해요. 왜? 저 때문에 남들이 피해 입는 걸 가장 경계하고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다시 들어갑니다. 지금 사람들이 좀 투자 심리상으로는 많이 지금 홀려 있다. 저한테 최근에 몇 달 동안에 비트코인 풀매수한다고 얘기하신 분 많으신데, 결론적으로 지금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줘서 다행이지, 만약에 안 그랬으면 피해자가 많이 나올 수도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거꾸로 질문해 볼게요. 23년도 1월, 2월달 같은 때, 3월달 지나고 그러면서 ETF 나오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대충. 그럼 그때는 사람들은 왜 안 샀는데요, 비트코인을? 왜 그때 안 샀던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1억이 가고 9천이 가니까 눈이 헷가닥 뒤집혀가지고 나 비트코인 풀매수해서 들고 갈 거야, 죽을 때까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지금 그 얘기를 한다고 지금. 그럴 때 우리가 인간 지표라고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조심할 필요도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냥 뭐 지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고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시가총액을 보는 사이트가 있는데, 비트코인이 한 10위권, 11위권 있다가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구글까지 쫓아왔는데, 비트코인이 점유율이 대략 한 53에서 55% 잡고, 여기다 곱하기 2를 하면 2.8이니까 2.7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리고 위에 올라가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 사이 정도 돼요. 거의 애플에 맞먹어요. 암호화폐 시장의 전체 시가총액을 합치면.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작다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크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좀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냉정하게 봅시다. 야, 니네 비트코인 지금 한 10년 됐는데 지금 어디 결제도 안 되잖아. 저는 뭐 자주 미국이나 이런데, 유럽이나 이런데, 또 해외 일본 이런데 가서 막 체크하잖아요. 아직도 결제되는 데가 거의 없어요. 조금 늘었어요 요즘에. 뭐 LA 쪽도 좀 생기고.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뭐냐, 제가 그 비트코인 이렇게 출금하는 그 ATM기가 하나 있고요. 그 옆에 비트코인 기계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보지를 못했다. 이런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뉴스에만 의존해서 투자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눈이 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무조건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거에 있어서는 냉정하게 그런 합리적인 생각하고 의심을 계속 해볼 수 있어야 된다. 비트코인이 결제가 되려면 우리가 한국 같은 경우는 벤사라 그러고 우리가 보통 게이트웨이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뭐 페이먼트 게이트사라 그래요. 그래서 PG사라 그래요. PG사가 PG사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이게 페이먼트 게이트라고 그래서 PG사라고 줄여서 불러요. 아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좀 잘 아실 거예요. 친숙할 거예요. 뭐 벤사 전화하면은 와서 막 롤지도 갈아주고 포스 처음에 매장 오픈하면 뭐예요? 포스 기계 갖다 줘야지 결제할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그 카드 리더기 결제기 갖다 주고 그걸 벤사가 하는데 그거를 연결하는 애가 피지사고 피지사 위에 이제 신용카드 회사가 있는 건데 우리나라가 특이한 건 뭐냐면은 얘기가 잠깐 세지만 요까지만 얘기할게요. 외국은 비자 카드나 마스터 카드가 있으면 중간에 이런 피지사가 없어요. 그냥 비자 카드나 마스터 카드가 개인 매장에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구조라서 수수료가 우리나라보다 좀 적을 텐데 우리나라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좀 옛날까지 가야 돼. 50 전두환 정권 때까지 가야 되는데 피지사라는 게 누군가 돈을 벌 수 있게 만들어 줬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 역사를. 이쪽 업계 오래되신 분한테 들은 얘기를 아마 맞을 것 같아요. 한 10개 상가를 만들어 줬대요. 돈 벌고 살으라고. 그래서 이거는 약간 악어새 같은 회사이기도 한데 필요에 의해 생긴 회사지.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전 직장에서 근무할 때 제가 CRM하고 페이먼트 관련된 거 뭐 온라인 쇼핑몰 뭐 안 해본 게 없는데 미국 비자 카드가 있고 한국 비자 카드 지사가 있거든요. 한국 비자 카드 지사 사람들하고 제가 다이렉트로 여러 번 만났었는데 그 비자 카드에서 저한테 뭘 요청했냐면 그 지금은 아리따움이죠. 옛날에 이제 그 뭐냐 아리따움 전에 이름이 뭐였지? 휴플레이스였지. 그 화장품 매장. 그런 것들 이제 매장이 한 뭐 1000여 개 가까이 되고 막 이러니까 제안이 온 거예요. 이거 피지사 제외하고 비자 카드가 미국에서처럼 아리따움 화장품 매장에 다이렉트로 거래하게 우리랑 좀 틉시다. 제가 시도해 보려다가 그만뒀어요. 왜 그만뒀냐면 잘 들어보세요. 비자 카드하고 아리따움하고 다이렉트로 연결해주면 매장은 좋아요. 수수료가 줄어드니까.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제 입장에서 보면 비자 카드하고 매장하고 다이렉트로 연결해주면 중간에 벤사가 없죠. 제가 할 일이 엄청 늘어나는 거예요. 제가 감당이 안 될 거야 아마. 그래서 그거를 하려다 말았어요. 왜 말았냐? 저거 아무리 열심히 하고 수고해도 누구 알아주지도 않는 일인데다가 그 제가 이런 표현 많이 쓰거든. 인형 눈알 붙여가지고 왜 하나 붙일 때 10원 받는 일 같은 거라고 제가 보통 품이 많이 드는데 부가가치가 생산 안 되는 일을 제가 어떻게 비유하냐면 인형 눈알 붙이는 일이다 라고 제가 주로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페이먼트 게이트사가 사라지기가 힘들어요. 뭐 그런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죠. 이거는 이거 갖고도 할 얘기가 많지만 그래서 지금 여기의 핵심은 뭐냐? 비트코인의 지금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런 것도 유심히 좀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좋겠다. 자, 이거는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안 드릴게요. 채굴업체는 어떤 포지션을 앞으로 갖고 갈까?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은 저는 멤버십에는 다 말씀드리지 매일매일. 여기선 제가 리딩 안 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투자하고 이거를 제가 일주일에 한번 방송할지 말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잘못 말씀드리면 여러분들한테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약간의 의견 정도 드리지 되게 딥하게 드리질 못한다고요. 일부러 안 드리는 게 아니라고. 제 입장에선 그런 입장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엔비디아 주가를 전 유심히 보고 있어요. 저는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이라는 이 암호화폐를 나스닥의 한 종목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실제 미국에 있는 뭐 기관이나 투자가들도 지금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거겠지. 비트코인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비트코인이 대단하지 않다. 그런데 우리는 비트코인이 대단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조차 싫어하죠. 저 같은 사람들. 저 항상 이런 말을 해요. 투자하는 분들한테도 암호화폐 시장이 당장 내일 없어져도 큰 문제 없다. 그리고 그래도 싸다란 얘기를 해요. 왜? 10년이 넘어서는 동안에 얘네가 별로 이뤄놓은 게 없어요. 일반적인 회사로 비유하면 이미 없어졌어야 되는 게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리고 기타 변수들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투자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여기까지 오늘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거 말씀드렸고 제 생각 조금 최근에 겪었던 생각 좀 나누고 이거 왜 그러냐면 아주 많은 분들은 아닌데 키웨스트의 생각도 좀 해주십시오 하는 분들이 조금 요즘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난 거 좀 보세요 그랬더니 그 키웨스트의 생각 지난 건 다 봤어요. 그래서 자, 과거로 돌아가서 제가 키웨스트의 생각을 언제 했냐면요. 하락장 때 했던 거예요. 왜? 하락장 때는 뭘 해도 안 되는 때고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투자하면서 지친 분들한테 제 생각을 나누려고 만들었던 게 키웨스트의 생각이었고 지금 좌측에 보고 있던 거는 생각하고 제가 갖고 있는 사진 중에 생각하니까 연상이 되는 게 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진인데 이거 사실 플라스틱으로 만든 별거 아닌데 우리나라 해변에 있는 건 이렇게 좀 약간 뭔가 좀 멋이 없더라고. 근데 이게 어디냐면 오션사이드 비치라고 LA에서 샌디에고 내려가다 보면 영화 탑건에 나온 이제 탐 크루즈가 그 여자친구 이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교관 있어요. 그 약간 독일계 여성. 그분 이제 집을 복원해 놓은 데가 있는데 거기 근처예요. 엄청 멋있어요. 거기 또 희한하게 전 직장 이름하고 비슷한 호텔이 있더라고. 퍼시픽 호텔이라고 있는데 엄청 비싸. 1박에 막 40만 원짜리 그런데 나중에 한번 그래도 묵어보고 싶어요. 되게 이쁘고 그래서 그 타건하우스가 퍼시픽 호텔하고 연결돼 있고 그 옆에 조금 올라가면 딱 요게 있었는데 여기를 사진 한 장 찍었어. 근데 난 이 사진이 그냥 괜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제가 큐에스트의 생각 이거 적으면서 여기다 하나 좀 넣어봤습니다. 그냥 큐에스트의 생각만 넣으면 너무 좀 이렇게 뭔가 허전하고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여기 아마 라이프 가드가 여기서 이제 앉아서 이렇게 그 감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핑하다 물에 빠진 사람 있으면 이제 구하러 가야 되니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투자도 연습이 중요하고 공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주말에 겪었던 일인데 이제 지인들이 이제 공을 한번 치자 그래서 이게 공식적으로 개막전이 오래됐는데 저는 사실은 구력은 한 20년 됐어요. 2005년도부터 배웠으니까. 근데 제가 한 6년 가까이를 거의 안 치다가 작년 재작년에 한 켈리 맥길리스 네네네네 이게 뭐 그리고 음악 끊기면 얘기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잠깐만 음악 체크만 좀 할게요. 이게. 혹시 모르니까 음악 이거 다시 한번 재생을 제가 어떤 음악이 지금 재생되고 있냐 지금 잠깐 이거 셔플로 한번 섞어가지고 오늘 방송은 좀 길게 할 수 있습니다. 특별 방송이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제 오늘 이후의 시간은 만약에 바쁘시면 나중에 좀 보셔도 되는데 제 생각 좀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선물 드릴 거 좀 드리고 1억 돌파 기념으로 하는데 제가 이번에 해본 경험은 뭐였냐면 일요일날 아침 7시 37분에 공을 치는데 집에서 좀 거리도 있고 그래가지고 하루 전날 숙박을 하고 프로 선수들이 하는 것처럼 전날 연습을 좀 하고 다음날
실전에 들어가면 조금 좋지 않을까라고 한번 저도 경험을 해본 거예요. 우리가 연습 많이 합니까? 안 하죠. 그리고 전 전성기가 10년 전이 전성기인 선수였어요. 한 6년 쉬었기 때문에. 전성기 지나고 한 6년 쉬고, 전 지금 사실 뭐 공 안 쳐도 상관없는데 주변의 지인들이나 남자들은 대부분 공 치는 걸 좋아하니까 사람들하고 이제 또 관계도 이어 나가야 되니까 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연습을 하게 됐냐면 계기가 이런 거지. 저는 친 지가 어쨌든 오래됐는데 최근에 쳐서 4, 5년 된 사람들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게 실력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내 그거 과거를 생각 안 하고, 아니 오래 쳤던데 왜 이렇게 못 쳐? 그 얘기 좀 듣기 싫어갖고 연습한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갔더니 여기 오크밸리에 연습장이 되게 좋게 잘 돼 있더라고. 제가 미국에 한 6개월 있었을 때 연습하던 데랑 느낌이 좀 비슷해요. 잔디가 펼쳐져 있고, 그리고 저 건너편에서는 잔디 타석이 있더라고. 이쪽으로 오르막으로 치게 돼 있고 여기는 내리막으로 치게 돼 있는데 드라이버 한 250, 300까지 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타석이 이렇게 돼 있고 제 클럽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뒤에다가 이렇게 그 뭐시기냐 아이폰으로 놓고 이제 영상도 몇 개 찍어서 제가 좀 다시 체크도 하고 그랬어요. 좋더라고. 근데 한 2개 정도 제가 잘못 너무 훅이 심하게 나왔고 여기 왼쪽에 나무 있는데 벗어날 뻔해가지고 제가 좀 조심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 60분을 친 거야. 연습을 천천히 해서. 그리고 저는 프로들 하는 것처럼 연습을 해요. 샌드부터 드라이브까지 쫙 올라가요. 연습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짧은 것부터 긴 걸로. 처음부터 가서 드라이브 잡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 왼쪽 사진 보이는 데서 왼쪽으로 좀 내려오니까 이 패키지가 60분 30분 패키지인데 30분이 숏게임 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 벙커도 있고. 여기 와갖고 이제 공을 여기 보니까 자기 공으로 치는 게 아니라 공이 노는 공들이 있는데 그걸 주워다가 치면 되는 구조고, 처음에 그거 몰라고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자기 공으로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당연히 자기 공이 아니더라고. 자,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는 데서 연습하기 전에 연습 끝나고 나올 때 하나 찍어 본 거예요. 옛날에 미국에서 이렇게 연습하고 그랬던 생각이 나서. 자, 근데 제가 그게 점수를 여태까지 치면서 골프를 20년 쳤지만 점수에 저는 연연하고 치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날 잘 친 거 3개만 나오면 돼. 네, 이런 스타일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구력이 오래됐는데 같이 이제 치는 사람들 중에 몇 년 안 된 사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점수 갖고 좀 이렇게 좀 얘기하는 것 같아갖고 점수를 좀 내려줘야 되겠다. 첫 톨에 제가 연습한 보람이 있는지 첫 톨에 파5에서 파를 한 거야. 근데 이제 동반자들은 뭐 더블 보기 하고 쓰리플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기분 좋게 먼저 얘기했지. 자, 1파 반파로 갑시다. 그러면 사실 전체 점수를 놓고 보면 저는 손해죠. 근데 누구 이기려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근데 이렇게 잘 가다가 파5를 제가 원래 좀 잘 선호하는 편인데 나무가 중간에 높은 게 있었는데 제가 그걸 드라이버를 그걸 좀 잘못 쳐가지고 또 이게 옛날에 미국에 있을 때 감정 같은 게 이제 실력을 또 착각을 해가지고 러프에서 우드를 쳤다가 오비가 나가지고 이 홀 하나를 좀 망치고 다시 그냥 안정감 있게 쳐야지, 이렇게 오늘 목적이 그거니까. 그래서 쭉 쳤더니 전반에서 후반으로 점수가 줄은 사람은 거의 저밖에 없었고요. 여기가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 월송리가 한번 가보시면 좋은데 유튜브로 한번 보세요. 제가 정말 싫어하는 스타일의 구장이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린 건데 제가 만약에 전날 연습 안 했잖아요. 저 여기서 100개 넘게 쳤을 수도 있어요. 왜? 지금 여기 사진에 보이는 홀은 되게 넓은 홀이고 대부분 드라이버 칠 때 중간에 이게 낭떠러지가 있고 막 이래. 하여튼 되게 좁아. 그래가지고 드라이버 시원하게 이렇게 좀 우리가 보통 조진다, 뭐 갈긴다, 뭐 그런 홀 있잖아요. 그런 수 있는 홀이 몇 개 없어요. 너무 답답하더라고. 되게 전략적으로 계산해가지고 210m까지만 드라이버 쳐야 되고 뭐 드라이버 안 잡아야 되는 홀도 있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근데 좋은 점은 여기가 캐디가 없더라고요. 캐디가 없고 이게 카트가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가. 자율 주행이야. 완전 자율 주행.
하여튼 그래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정말 싫어하는 골프장이다. 너무 좁아가지고 미치겠더라고. 너무 좁아. 근데 제가 정말 못 치고 이런 구장인데 이 정도 쳤으면 저는 잘 쳤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한번 가보시고 나중에. 그리고 이제 저는 심지어 어떤 스타일이냐면, 남한테는 예를 들면 이래요. 뭐 제 자랑 같지만 디봇에 빠져 있으면 빼고 치라고 하고, 나무에 가리면 공도 옮겨주고 합니다. 근데 저한테는 엄청나게 엄격해요. 저는 죽어도 안 빼요. 빼라 그래도 안 빼. 제가 유일하게 뺄 때는 아스팔트 위에 공 올라갔을 때 정도 말고는, 뒤에 제가 여기서 이제 조금 실수했던 게 어디가 있냐. 이거 플러스 3이 뭐였냐면, 드라이버 친 게 디봇에 반이 걸쳐져 있었는데, 그거 이렇게 디봇 까면은 난리가 뒷땅이 나니까 그때 2홀 실수한 게 기억이 나네. 그 디봇 때문에. 이거 옮겼으면은 보기 정도로 마무리했을 건데, 저는 뭐 나무가 있든 뭐 절대 옮기지 않는다 일단.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생각했던 가설이 좀 맞은 것 같아요. 우리가 아마추어들이 실제 그렇게 하기 쉽지 않지만 이런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전날 가서 연습하고 다음날 라운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쉽진 않죠. 그게 골프에 대한 예일 수도 있겠다. 그랬고, 저도 조금 이제 드라이버 거리도 좀 찾아가고 있고 다시 좀 괜찮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화두는 뭐냐면, 아마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자영업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여기 저녁을 먹고 그 한 분이 더 있어갖고 제가 같이 숙박을 했는데, 저녁 먹고 옆에 이렇게 베이커리 카페가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런데 이제 괜찮아 보이는 데 있으면 들어가는 게 또 취미고 그러니까. 근데 들어갔더니 김효주 등진상이 있는 거야. 그래서 결제하는데 물어봤더니 여기 김효주 아버님이 하시는 데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죠. 아니 여기 원주에 어떻게 보면 촌이고 평일날에 손님도 별로 없을 수 있는데, 여기다 이게 지금 왼쪽에 잘려서 그렇지 왼쪽에 베이커리 오늘 보이는 거 오른쪽에 두세 배, 세 배가 더 있어요. 건물이 되게 2층짜리인데 여기 막 트로피도 갖다 놓고 막 했더라고. 근데 이런 데 가면 괜히 좀 기분 좋아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가보시면 좋겠고, 여기 갔더니 이제 요 왼쪽에 있는 데는 2층 공간이고 2층 올라가서 사진 한번 찍은 거고, 요거는 오른쪽은 1층 공간 안쪽에서 좀 찍은 거고, 생각보다 되게 넓고, 그 다음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지금 커피숍이 좀 규모가 있는 데는 어딜 가나 이렇게 두터운 원목을 놓는 게 전 세계 지금 공통 유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은 이게 빵이 지금 품절돼서 못 먹었는데, 이게 김효주지 효주빵이라고 만들었다라고, 골프공 비슷하게 10개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한번 가게 되면 좀 먹어보려고요. 효주빵. 김효주 등진상이 있어서 옆에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토끼인지 곰탱이, 토끼 같죠? 좀 퉁실퉁실한 게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서 한번 또 찍어봤습니다. 여기 2층인데 사람들이 또 담소를 나누고 있죠. 자, 드디어 이제 질문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선물 나눠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음악이 안 나오니까 아주 환장했구만. 이상해가지고. 자, 이제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봐서 이건 뭐 굳이 대답을 좀 안 해도 되겠다, 그런 건 제가 양해를 구하고 답변 안 드릴 수도 있는 거고, 저도 질문은 받지만 또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또 저한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질문 받으면서 제가 저도 이제 그 업비트하고 뭐냐, 그리고 지금 사실 제로엑스 많이 오르고 있는데, 저희 제로엑스도 한 2달 3달 전부터 추천 종목이었어요. 생각한 것보다 좀 더 오른 건 맞는데, 자꾸 얘기하면 안 되겠다. 저희 종목들이 노출이 너무 되면 또 제가 비용 내고 하시는 분한테 예의가 아니니까.
뭐 아까 질문 하신다고 그런 분이 있었는데 아까 잠깐만 제가 처음부터 톡을 한번 볼게요. 어디 계신가? 아까 처음에 바밤바님 조정 언제 와요? 바밤바님 질문을 그럼 답을 드릴게요. 바밤바님 듣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조정 언제 와요? 지금 솔직히 이제 조정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것 같아요. 언제라도 올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 현물 ETP가 지금 많이 자산이 유입되고 이런 건 좋은데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 비트코인이 저 달러 기준으로 제가 차트를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고가가 얼마였냐면은 제가 아까 72,800으로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젠가 이제 72,800불을 기록할 때 저는 어떤 가설을 좀 세웠냐면 현물 ETF라고도 하죠. 11개 종목의 거래 대금이 그 전보다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순자산 유인이 매우 폭증하는 데이터가 나와야 정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딱 그렇진 않았다. 그게 저는 이제 앞으로 조금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현물 ETF 거래 대금이 많고 순자산 유입이 많았다는 것 때문에 올랐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들어온 게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사람이 기대보다 이제 실제 벌어진 일이 낮아지면 실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조정이 올 수도 있다. 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까 질문 주신 분은 없었던 것 같죠? 바밤바님 말고는. 자, 질문이 없으시면은 질문은 계속 해주세요. 그러면 질문은 해주시고 다음 순서 이어나갈게요. 시간이 오늘 좀 많이 지났으니까. 저는 지금 뭐 방 안에서 불 꺼놓고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지만 모니터만 해도 4개라 밝아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저는 너무 밝으면 눈이 불편하거든요. 약간 미국 스타일의 조명을 좋아해가지고 여기 참 보이는 데는 볼티모어입니다. 볼티모어. 근데 볼티모어가 좀 윤성민 선수한테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볼티모어를 안 가고 서부 지구의 샌디에고나 이렇게 좀 LA나 따뜻한 팀에 갔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볼티모어 자체가 일단 인구수도 좀 적고 별로 할 게 없어요. 도시가 이게 뭐 호수 있고 뭐 이런 게 거의 대부분이야. 그리고 여기서 왼쪽으로 조금만 걸어가면은 그 캠덴 야즈라고 볼티모어 구장이 있는데 좀 되게 심심한 도시예요, 사실은. 그리고 좀 재밌었던 거는 명동에 가보신 경험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여기 오른쪽에 질문 받습니다에서 니다 밑에 건물 하나 있죠. 이거 길쭉한 거. 이거 명동에 있는 KEB 하나은행 건물하고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를 그대로 명동에 지은 건지 그랬을 확률이 높겠죠. 뭔가 이 스타일이 뭐 20년 30년 전에 유행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똑같이 생겨갖고 깜짝 놀랐어요. 가끔 이제 해외 도시 다니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조정이 온다면 어느 정도 크게 올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10, 20, 30% 모두 가능하다 라고 의견을 좀 드리겠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냐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을 움직이는 그 누군가가 거대한 누군가가 있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은 세상 일이 되게 합리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세상 모든 일은 매우 비합리적으로 일어나고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어떤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냐면 그 10%, 20%, 30% 조정이 오는 것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뭐 매수하는 수요자가 있고 공급이 있고 거기에 옵티멀 포인트가 맞아가지고 가격이 형성된다고
대부분 생각하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 다 틀렸다는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게만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뉴스 같은 거에 나오는 거에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뉴스는 되게 왜곡된 정보가 많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걸러가면서 보고 이래야 되는데 이건 좀 복잡한 얘기니까 합리적으로 보일 뿐이지 비합리적인 경우가 훨씬 많다. 왜? 우리가 투표가 됐건 선거가 됐건 투자가 됐건 모든 것에 뭐가 가미돼요? 사람의 심리라는 게 가미가 개입이 되고 그 심리까지 포함한 모든 것을 이용하는 그 누군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에 대한 증거가 뭐냐? 라고 물으신다면 몇 가지 증거를 제가 보여드릴까요?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 전에 업비트 9천만 원을 정확히 찍었죠. 바이낸스 보면 69,000.00 이런 것들이 자주 나와요. 만약에 사람들이 수요 공급으로 막 이렇게 거래가 된다면 그걸 어떻게 맞춥니까? 누군가 그걸 조종하는 거대한 손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증거인데 그 사람들이 조금 저는 좀 단순하다고 보는 게 뭐냐면 제가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라면 죄송해요. 그런 흔적들조차 저는 안 남길 것 같은데 흔적을 칠칠치 못하게 자주 남기더라고. 제 입장에서 봤을 때. 현경정님, 조정 시작되면 알트들의 매도는 한꺼번에 하나요? 아니면 분할 매도?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른 건데 제가 멤버십에는 다 알려드리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냥 다 팔아요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가끔, 자주는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저는 이제 조금 매도를 시작해라. 그래서 언제까지 현금 비중을 뭐 70% 80%까지 만들어라. 그런 거는 제가 이제 멤버십에는 가이드를 드리는데 여기 전체 방송에서는 제가 그 가이드를 함부로 드릴 수는 없고. 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멤버십 같은 경우는 저한테 24시간 언제든 카톡으로 1대1로 질문도 할 수 있고 막 이렇지만 지금 전체 공개 방송에서 멤버십 회원분들이 아닌 분들을 만나는 공간에서는 제가 뭔가 그런 거를 말씀을 너무 이렇게 좀 강하게 드리게 되면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심한다 항상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즐거운 이벤트 시간. 이건 이제 시카고에 있는 앤디스 재즈 클럽이라고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음악 들으면서 스테이크나 햄버거나 뭐 감자튀김이나 맥주나 이런 거 마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비싸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물론 TV 있고 이런 거 감안하면은 한 뭐 최소 그러니까 눈치 안 보려면 그래도 메뉴 하나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양심상. 그러니까 뭐 1인당 한 3만 원 정도면은 그래도 볼 수 있다. 뭐 많이 잡아야 4만 원. 그래서 이렇게 되게 괜찮더라고. 이렇게 되게 열심히 또 하고 이렇게 막 제가 그 퀴스트 라이프에 올려놨습니다. 어젠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자, 선물 증정 이벤트도 함께 진행합니다. 공지했었고요. 자, 첫 번째 선물. 제가 아는 이제 그 수원 후배 중에 커피숍을 하고 커피 샤업을 하는 후배가 있어요. 동생이죠. 그래서 이제 젠틀 커피라고 좀 이렇게 커피 애호가들은 많이 안다고 하더라고. 이게 좀 럭셔리 커피라 가지고 이 세 개를 한꺼번에 드리는 건 아니고 맛이 세 종류인데 이 드립백 하나에 한 5개 정도인가 들었을 거야 아마. 이게 되게 퀄리티가 좋아요. 그래서 하나에 9,000원인데 제가 이거를 20개를 구매를 해가지고 저는 뭐 이 금액 그대로 구매하는 거예요. 뭐 싸게 제 스타일상 뭐 후배한테 뭐 이거 좀 뭐 싸게 줘 이런 얘기 저는 하지 않아요. 그런 거 되게 싫어해.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는 걸 좋아해. 중학교 때부터 음악 테이프 사서 들은 사람이야 내가. 그래서 자, 젠틀 드립백 커피 요거 맛이 세 가지인데 오늘 이제 방송 끝나고 여기 댓글에다가 잘 들으세요. 커피를 나는 추첨을 통해서 받고 싶으면은 나 커피 받고 싶어요 뭐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요거를 그래서 이제
막가지 선택은 제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디카페인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냥 디카페인으로 통일해서 드릴까? 하여튼 20분을 추첨해서 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댓글 남길 필요 없어. 여기 아무 소용 없어. 이거 끝나고 여기 댓글 이 영상의 라이브에서 댓글 남기시고 자 맛은 세 가지인데 뭐 자이언츠, 크루저 제가 다 먹어봤는데 그냥 디카페인 콜롬비아 이거 괜찮더라고. 좀 맛이 조금 밍밍한 감은 있지만 디카페인이니까 잠도 잘 오고 여기 있다 한 박스에 5개 들었다고 포장도 고급스럽고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사서 선물로 드리라 그러고요. 이왕이면 이제 후배 매장 거 팔아주면 좋잖아요. 아 그 테이프 웃자고 얘기하는 거지만 제가 노래 한 번 딱 듣고 산 테이프가 되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조정현 테이프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뭐 이문세 테이프도 있고 뭐. 가장 제가 먼저 샀던 LP판은 그 런던 보이스 거예요. LP판. 그 있잖아.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 런던 나이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LP를 처음 샀던 거고 테이프를 제가 처음 샀던 거는 제 기억으로 장혜리 테이프가 제일 먼저였을 것 같아요. 그거 있잖아요. 그거.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까 말까 그 노래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제일 처음에 산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 다음에 이 젠틀커피의 위치는 강남에 있습니다. 강남에 있고 여기 1층에 널찍하게 돼 있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여기 왼쪽에 주차 공간이 조금 없어. 그래서 이 앞에 편의점 있는데 알아서 대주고 가든지 뭐 주차는 알아서 하시고 여기 아마 젠틀커피 가가지고 그 만약에 가시면은 키웨스트 소개받고 왔다고 얘기하면은 카운터에 있는 여직원은 잘 모를 수 있고 그 안경제비 삐쩍 미안하다 젠틀커피 대표인데 그래도 명색이 그 멸우치 같은 애가 하나 있어요. 멸우치 같은 애가 안경 끼고 미안하다 너 내 방송 안 볼 거 내가 아니까 그냥 얘기하는 거야. 가서 딱 보면은 원리를 찾아라에서 나오는 그 원리인지 윌리 같은 애가 하나 있을 거야. 빼싹 마른 애가 안경 끼고 그 친구를 발견하면은 키웨스트 소개로 왔습니다 그러면은 모래도 하나 줄 겁니다. 안 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자 여기가 그래도 기록이 있어. 그리고 이 친구가 커피 강의도 하고 그래요. 블루 리본 서베이를 2015년부터 쭉 해가지고 10번을 연속으로 받았다 그러더라고. 이게 대단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좋으니까 받았겠지. 자 여기 위치가 어디냐. 참 옛날에 양재를 말죽거리라 그랬는데 자 여기 양재역에서 오른쪽 젠틀컵이 매봉역 여기 대치중학교 근처인데 제가 전에 한번 갔다 왔거든요. 여기 제가 예전에 대치중학교에서 사회인 야구를 1년 정도 한 적이 있어. 그 바로 근처에 있더라고. 여기 좀 더 가면 이제 타워팰리스 나오고 하고 여기 가로수 숲길 같은 게 좀 나오는 여기 코스죠, 그죠? 그래서 한번 가까운데 계신 분들은 한번 가보셔도 괜찮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카톡으로 오늘 방송에서 한 20분 정도 선물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렇다 그랬더니 그러면 제가 그래도 소개해 주신다는데 조금 이렇게 협찬을 좀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되게 훌륭한 후배야. 그래서 아까 하나씩은 9,000원인데 3개가 담긴 3종 세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2세트 협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커피 당첨자는 20분은 9,000원짜리 하나씩 나가고 2분은 3종 세트를 2분은 받으실 수가 있다. 그래서 댓글 이벤트 참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참 지나고 나서 저 이거 작년에 9월 15일 27일에 책 나왔을 때 여러분들한테 선물까지 드리면서 책 읽으라고 그랬는데 그때 읽고 좀 이렇게 매수하시고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야. 좀 아쉽다. 사람들이 그래서 눈치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절에 가서라도 젖국이라도 얻어먹는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젖국은 새우젖국이겠지. 그래도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가격하고 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그래도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는 제 순수한 마음에 30권 드릴 테니까 나는 뭐 돈 주고 사서 읽으면 제일 좋지만
그래도 뭐 나 한번 좀 읽어볼까. 그럼 댓글에 남겨주시면 추첨 후 키웨스트의 디지털 자산 투자 책을 아직 재고가 조금 있어가지고 출판사에 확인해드린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신다 그래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그나마 이제 이게 책이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제 한 1,400권 정도 팔렸나 그러니까 저도 약간 어깨에 좀 힘을 주고 한 30권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팔리지도 않았으면은 더 줬을지 모르겠지만 출판사에서 저를 대하는 게 많이 달라졌어. 이거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솔직히 출판사에서 책을 이렇게 내자고도 얘기하시고 뭐 이렇게 돼서 했지만 1,000권 넘게 팔릴 거라고 예상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왜? 제가 출판사 이렇게 대표님한테 얘기 들은 건데 책 출간되고 100권, 200권 못 파는 책이 거의 대부분이라 그랬어요. 저는 솔직히 기적 같은 일이라 생각하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혼돈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이거 갑자기 컴퓨터 견적이 나오냐? 자, 컴퓨터 지금 딱 2대 나갔는데 투자 좀 하실 분들은 이 모니터 2대 놓고 좀 제발 좀 투자 좀 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키웨스트 에디션 만들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사장님 이거 진짜 조립비 10만 원 받고 딱 끝내는 거예요. 이거 뭐 남는 것도 없어요. 컴퓨터 부품은 생각보다 이게 원가가 되게 높아. 남는 게 없어. 이 업계 아시는 분들은 아세요. 자,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엄선했으니까 자, 이렇게 윤주 컴퓨터 이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 멤버십 광고 잠깐 하면은 원래 지금 중간에 안 봤는데 난 지금 투자 방법을 좀 제대로 배우고 싶은데 꾸준하게 수익도 내고 싶은데 뭐 24시간 언제든 좀 카톡으로도 좀 물어보고 상담도 받고 싶은데 그런 분들은 좀 이렇게 뭐 이메일이나 문자로 문의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나가는 이제 자료들하고 이거 외에도 나가는 자료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규모가 이렇게 돼 있다. 좀 비쌉니다. 비싼데 다 이유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요번 방송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만약에 가입하실 분들은 지금은 날짜가 지나서 30%가 아니라 적절하게 제가 더 이렇게 할인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대신 3월 말까지 기준이고 문의 주시고요. 그리고 후원하고 싶으신데 계좌가 없어서 못하신 분들이 있다고 그래갖고 공유해 드릴 테니까 최근에 지식 관련 유튜브 채널은 생존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됐고 이건 제가 갔다 온 도시들 이렇게 된 거고 자 오늘의 메인 이벤트가 될 수도 있는데 자 일단 페이지는 앞으로 많이 올립시다. 페이지는 올리고 어디를 올려놓을까요? 그래 오늘 하이라이트는 이거야. 그래도 이야기한 대로 돼서 너무 좋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솔직히 생각한 것보다 좀 빨리 왔어요. 올해 왜냐하면 책을 쓸 때 머지않아의 의미는 이 책이 뭐 2년 3년째까지 팔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9월 25일쯤 이게 출간이 됐으면 한 24년도 잘 팔리면 한 가을 겨울까지 팔리겠구나라는 걸 잠깐만. 생각하고 쓴 거기 때문에 그렇고 자 제가 약속 드렸으니까 5분은 유료 투자 멤버십에 3월 말까지 진짜 자유 이용권이라고 그래야 되나 드리겠습니다. 한 이메일이나 문자 보내주시고 제가 봐서 뭐 5명이 만약에 안 되면 다 넣어드리면 되는 거고 오버되면은 제가 봐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다 했고요. 이게 음악이 안 나오니까 아주 답답합니다. 답답한데 자 이제 각자 오늘 좀 방송이 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딱 부러지게 뭐 어떻다 이렇게 답을 못 드린 게 좀 꽤 있어서 솔직히 좀 죄송하고요. 그거는 지금 상황이 함부로 뭐 추천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신중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각자 이제 마무리 인사해 주시고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 라이브를 들으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신데 최근에 통계를 보면은 그 라이브 나오고 그걸 이제 영상으로 제가 다시 하나 더 올려놓거든요. 그러면 대략 한 1000분 정도 보시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은 뭐 그분들 중에 이제 또 댓글을 다 다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그 중에 저희가 추첨해가지고 발표하고 당첨되신 분들은 나중에 저희가 구글 폼 같은 걸로 배송할 주소 이런 거 받으면 그 배송비도 저희가 다 부담해서 보내드립니다. 아까 그 얘기를 안 해드렸네. 아이 치사하게 제가 뭐 저는 전 직장에서 이렇게 고객 대상으로 업무를 많이 했는데 이벤트 이런 거 할 때 배송비는 고객이 부담해야지 이런 의견이 내부적으로 많거든요. 근데 저는 무조건 우겼어요. 아니 사람들이 선물 받는 기분이 있는데 그거 꼭 배송비를 그 사람한테 물려야 되냐. 배송비까지 포함해서 보내자. 항상 전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제 마인드셋입니다. 오케이. 인사를 아무도 안 하시네. 자 인사 조금 해주시고 뭐 저도 또 힘낼 수 있도록 뭐 오늘 뭐 이런 점이 좀 좋았다든지 뭐 이런 얘기 좀 해주시면 제가 좀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거 끝나고 이제 저녁 식사를 간단하게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제 철칙이 뭐냐면 방송하기 전에 뭘 먹질 않아요. 왜냐면 방송하기 전에 뭘 먹으면 자꾸 이렇게 뭐 트림도 나올 수 있고 이래가지고 먹지를 못하겠더라고. 예의가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막 꺼르륵 하면 안 좋잖아요, 그죠? 네, 아무도 말씀이 없으시네. 아무도 말씀이 없으셔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끊어진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오늘 좀 길어져서 좀 그런데 저는 오늘 조금 말씀을 좀 이렇게 드리고 싶어가지고 좀 길게 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시되 이렇게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투자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뭐 계속 오를 거다 의견 주신 분도 계시고 했는데 그게 상승할 때는 그런 의견을 갖고 하는 게 좋으시긴 할 거예요. 그런데 항상 조심은 하면서 뭐든지 하면 좋다. 그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라도 이제 책을 또 이렇게 당첨이 되면 읽어보시겠지만 당첨이 안 되시더라도 이게 책이 이제 아마 지금 3월이고 그러면 하여튼 올해 말 정도 되면 책이 아마 절판되든지 뭐 할 가능성이 높겠죠. 잘 안 팔리니까 사실은. 그래서 내가 투자에 좀 기본적인 거는 좀 갖고 가고 싶다 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제가 그런 마음으로 집필한 책이기 때문에 아주 초급 수준으로 그래서 집필을 했거든요. 그래서 출판사에서는 올해 한 중급 정도 되는 책을 하면 냈으면 좋겠다가 작년에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 사실 고민 중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책에다 초급편, 중급편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듣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요 방송 마치면은 라이브 방송 영상에 댓글을 달으셔도 좋고 별도로 올리는 영상에 댓글을 달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하루나 이틀 정도 이렇게 좀 댓글 좀 받아보고 그렇게 어느 정도 들어오면 추첨해가지고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인데 들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이 올해 2024년에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얻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도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바이바이.